이 이야기는 아리아 스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미술동 화장실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술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 실화입니다. 저는 당시에 학교 근처 학원에 다녔었고 수업이 끝난 10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에 놓고 온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전 핸드폰을 찾으러 자주 집에 같이 가는 친구와 함께 밤 11시 반 정도가 넘어서야 학교로 들어갔죠. 후문을 통과하고 학교 내부에 들어가 보니 학과동의 문은 모두 자물쇠로 봉쇄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나마 유일하게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미술동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미술동이라 그런지 흉측하게 깨진 조각상들과 토르소, 빨간색 물감으로 된 낙서들이 가득한 초상화가 저희 둘을 2배 더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날따라 평소 친구들과 장난삼아 벽에 낙서한 흔적들까지도 핸드폰 후레쉬에 일그러져서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학교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튀어나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겁먹은 친구는 내일 찾자고 했지만 저는 꼭 오늘 찾아야 한다고 친구를 설득시켰죠. 사실 핸드폰은 내일 등교해서 찾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귀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체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죠. 친구는 조금이라도 저의 무서움을 달래줄 희생양이었고요. 아무리 체험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저는 친구를 달래며 미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면 혹시나 있을 경비 아저씨에게 들킬까 하고 친구 핸드폰 후레쉬에 의존해가면서 계단을 올라갔죠. 2층에 발을 디뎠을 때 문득 제 뇌리로 저희 학교에 있는 괴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뭐 괴담이라기보단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일. 2층 화장실에서 죽은 선배가 나온다는 그 괴담 말입니다. 가끔 경비 아저씨는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와서는 이야기하시곤 하셨습니다. 너희 혹시 2층 화장실에서 그 언니 봤니? 뭐 여태까지 별일은 없다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다. 뭐 그 학생은 해를 끼치지는 않으니까 혹시 보더라도 안심하고. 요즘에 2층 말고도 보인다고 하던데. 아무튼 혼자서는 밤중에 화장실은 절대 가지 말고 같이 다니렴.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엔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한 선배가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었지만 죽은 선배를 본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말들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와 같이 학교를 재학하시던,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셨죠.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학교 괴담 아세요? 그 옥상에서 돌아가신 선배 이야기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항상 아유,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구나. 어서 교재나 펴. 라고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결국 저희 학교를 다녔던 학원 강사 선생님께 이 괴담의 실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학 가기 하루 전날에 선배는 마지막으로 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옥상에서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친구 3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친구 2명이 차례로 미술동에서 학과동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선배가 사진을 찍으며 미술동으로 넘어가려 했고, 그런데 순간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틈 사이에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틈새는 성인의 한 발로 넘을 수 있는 작은 폭이었지만 선배는 발을 헛디디시고 그대로 추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굿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선배가 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이들 눈에 띄게 되었고 학교 아이들에게 큰 이야깃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한 학년 윗선배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방과 후 도중에 9시 30분 정도에 선생님과 선배들 5분이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교실 가운데에 그 언니가 쓱 나타났다가 한 선배와 눈을 마주치더니 스르륵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눈이 마주친 선배 한 분은 학교를 쉬셨고 한 분은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같이 계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해를 끼치진 않아. 그냥 항상 오늘처럼 교실을 둘러보고는 사라지더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뒤 사물함을 뒤지는 선배를 봤다는 이야기 등 많은 목격담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하도 눌려서 귀신을 많이 봤는데 그 귀신들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귀신을 본다면 이야기는 좀 다르죠. 솔직히 무서운 체험이나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얼른 5층까지 돌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미술동에서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던 중에 1층의 갤러리와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딸깍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인기척도 없는 이 시간에 누군가가 화장실의 불을 켤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순간 멈춰섰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고 식은땀과 소름이 제 전신을 뒤덮었습니다. 잠시 동안 멍하니 있던 저희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미술동에서 뛰쳐나왔고 저희는 학교를 나와 지하철역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순간은 최대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밖엔 나지 않았죠. 다음날 결국 핸드폰은 학과실에 제 사물함에 있었고 저는 어제 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밤중에 공포체험을 한 제 자신이 대단한 것 마냥 친구들에게 떠들어댔죠. 야야야, 나 어저께 화장실에서 귀신 본 것 같아.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뭐 한번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가 보고는 싶었는데 얘가 하도 말려서 그냥 왔어. 아, 겁내 아쉬워. 니들이었으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을걸? 하고 허세를 부렸죠. 그러자 친구들이 아유 병신아, 너 학교에 한두 번 오냐? 거기 자동불이잖아. 지나가면 그냥 켜지는 거 몰랐냐?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제의 무서웠던 공포가 사라지면서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제 같이 학교에 갔던 친구가 제 교복을 잡고는 마치 경기에 들린 사람처럼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 봤어. 아니, 잘 보진 못했는데 화장실 청소도구 하면서 얼굴만 내밀고 우릴 보고 있었어.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창문 쪽까지 따라와서 우릴 보고 있었어.